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회계, 재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영어로 해외 쪽이나 외국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할 때가 있죠. 이럴 때 이제 번역기를 많이 쓰실 텐데 주로 우리 이제 이메일을 쓸 때 팝하고나 구글 번역기 이렇게 두 개를 아마 가장 많이 쓰실 거예요. 회계나 재무 영어를 번역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어떤 번역기들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등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제 생각에 가장 많이 쓰이는 문장 한 5개를 뽑아봤는데 각 문장에 대해서 번역기를 통해서 영어로 이들을 옮겼을 때 어떤 느낌인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우리 결산 조정 분계 최소 1개 이상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뭔가 지금 해외 같은 데서 아니면 어디선가 우리가 결산서를 받았는데 결산 조정 분계가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최소 1개 이상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라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숫자가 좀 이상하다 라는 의심이 들 때 그랬더니 I don't think at least one settlement adjustment division has been reflected. 자, 결산 조정 분계가 settlement adjustment division, 엉뚱한 얘기가 나왔죠. 좀 희한한 번역이 나온 것 같고. 두 번째, 구글을 한번 볼게요. 구글 번역에서는 It seems at least one settlement adjustment journal entry has not been reflected. 자, 여기도 settlement adjustment journal entry 라고 결산 조정 분계가 되어 있는데, 자, 둘 다 어떻게 보면 reflected 라는 거를 써가지고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라는 거는 잘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은데, 결산 조정 분계라는 것을 이제 settlement adjustment division, 이건 완전히 지금 엉뚱한 얘기죠. 그래서 결산 조정 분계는 영어로는 이거를 adjusting journal entry, 그래서 journal entry가 분계니까 보통 journal을 생략을 많이 해요. 생략을 많이 해서 그냥 adjusting entry, settlement adjustment division, 결제 조정 분할? 결산 조정 분계를 이렇게 워드 바이 워드로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엉뚱한 번역이 나온 것 같은데, 이걸 제대로 한다면 I don't think at least one adjusting entry has been reflected. 이것도 뭔가 조금 어색한 느낌이고. 자, 두 번째, 구글 번역기에서 보면은 여기가 조금 더 뭔가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settlement 하면 이제 결제, 정산 이런 뜻이 더 강해서, 결산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게 settlement가 아니라 클로징을 뜻하죠. 보통 우리 월말 결산, 분기말 결산, 연말 결산 이런 거를 흔히 떠올리잖아요. 근데 영어로 settlement는 이거는 결제, 돈 주고받는 결제라든지 정산 이런 걸 의미하는 게 더 강해서 이게 아니라 그냥 adjusting entry. It seems at least one adjusting entry has not been reflected. 이런 식으로 좀 손을 봐줘야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문장, 우리 계정 명세와 결산서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외국에서 받았더니 계정 명세랑 결산서랑 걔네가 보내왔어. 근데 둘이 따로 놀아. 이런 경우 충분히 생길 수 있죠. 팝하고에 보시면 The account details and the accounts don't match. account details, 좋아. 계정 명세, 그리고 accounts, 결산서를 accounts라고 한다? 이것도 좀 맞진 않죠. 우리 결산서라고 하면 재무제표를 뜻하는데 결산서를 그냥 accounts라고 번역하는 거는 많이 안 맞는 것 같고. 자, 구글 번역 가볼게요. 구글 번역에서는 The account statements and statements of accounts are not correct. 이것도 아주 좀 이상한, 이게 틀리다, 올바르지 않다, 지금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죠. 여기서는 구글 번역이 더 좀 이상한 결과를 나타낸 것 같은데, 자, 파파부터 먼저 보면은 The account details and the accounts don't match 라고 했는데, 계정 명세라고 하면은 보통 account schedule를 많이 쓰죠. 계정이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쫙 나래비가 돼 있는 그런 표, account schedule을 제일 많이 쓰고, 경우에 따라서는 account detail 또는 account breakdown, 우리 account 계정 breakdown 한 거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가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정 명세인데 계정 쪼갠 거 달라 라는 거죠. account schedule을 제일 많이 쓴다는 거. 그래서 account detail도 말은 되죠. 틀리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널리 쓰이는 account schedule을 써주는 게 의사소통상의 어떤 혼선을 방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결산서가 The accounts라고 되어 있는데, 결산서는 우리 보통 재무제표를 의미하죠. BSPL,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현금흐름표랑 이런 것도 쭉 딸려오는 건데, 기본적으로 BSPL 이 정도로 생각해도 무방하지 않나. 일단 그거는 나와줘야 뭔가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재무제표를 FS Financial Statements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기니까 그냥 Financials 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The account details and the accounts don't match 라고 하면은 일단 문법적으로는 좋은데, 이걸 제대로 한다면 The account schedule and the financials don't match. 그래서 계정 명세랑 결산서, 재무제표랑
don't match. 맞지 않는다,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테고, 자, 구글에서는 아까 뭐라고 했어? The account statement, 계정 명세가 account statement,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외국인이 못 알아먹는 거지. 그리고 결산서가 statement of accounts, account statement랑 statement of accounts랑 그게 그 말 아니야? 계정 명세랑 뭐 일단 account statement라는 표현도 안 쓰이고, 번역 자체가 the account statement랑 statement of accounts, 그러니까 뭐가 다르죠? 이것도 좀 이상한 번역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하려면은 the account schedule and the financials don't match, 뭐 don't agree 라고 해야 돼요. 둘이 일치하지 않는다, 둘이 안 맞는다, are not correct 하면 여기서는 이게 둘 다가 뭐 올바르지가 않다, 정확하지가 않다, 뭐 이런 건데, 이러면 완전 다른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구글 번역기가 조금 이상한 것 같고, 상대적으로 파파고가 조금 더 정확하지 않나. 자, 이제 3번 가볼게요. 3번. 자회사 재무제표 결산일이 틀린 것 같군요. 우리 자회사로부터 재무제표 같은 걸 받았는데 결산일이 엉뚱하게 박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9월 말 결산을 해야 되는데 뭐 6월 말로 돼 있다든지 아니면 작년 말로 돼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숫자가 제대로 최근 날짜 기준으로 된 업데이트된 재무제표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자회사 재무제표 결산일이 좀 틀린 것 같다 라는 거를 자회사 측에 얘기해 줘야 할 때, 그래서 파파고에 보면은 I think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subsidiary are due in error. 결산일이 틀리다라는 건데, 파파고에서는 이것만 봤을 때는 자회사의 재무제표에 실수가 있을 것이 예정되어 있다? are due in error? 뭔가 좀 희한한 이상한 번역이 된 것 같고, 자, 똑같은 문장을 구글 번역기에서 한번 해볼게요. The financial statement of the subsidiary seems to be the wrong settlement date. 이것도 좀 자, 자회사 재무제표라는 건 둘 다 번역을 잘 한 것 같아요. Financial statements of the subsidiary. Financial statements, 뭐 S가 있어야 맞지만 of the subsidiary, 자회사의 재무제표가, 근데 자회사의 재무제표의 결산일이라는 거를 잘 살리려면 결산일을 보통 reporting date라고 하죠. 이거를 뭐 정식 명칭으로는 뭐 보고 기준일이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이 이렇지만 우리 실무에서는 그냥 결산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재무제표 기준일이 언제냐, 결산일이 언제냐, 영어에서 이걸 reporting date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제대로 된 번역을 한다면 우리 결산일이 지금 틀린 것 같다는 거죠. The reporting date of the financials of the subsidiary seems to be wrong 하면 되겠지. 우리 아까 재무제표 financials라고 했죠. 그래서 financial statements of the subsidiary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줄여서 financials of the subsidiary. 근데 뭐가 틀렸다라는 거야? 결산일이 틀렸다라는 거죠. The reporting date of the financials of the subsidiary seems to be wrong.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뭐 due in error, 뭐 seems to be the wrong settlement date. 그래서 이 3번 같은 경우는 뭐 파파고나 구글 둘 다 조금 엉뚱한, 조금 매끄럽지 못한 아주 좀 이상한 그런 번역을 뱉어낸 게 아닌가. 자, 4번 계속 가볼게요. 4번으로 가면은, 자, 미지급 비용 보정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우리 결산할 때 보정 분계들 많이 넣으시죠? 대표적인 게 어떤 그런 미지급 비용이나 미수수익, 그런 보정 분계를 넣어야 되는데, 이걸 안 넣으면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지급 비용 보정이 누락되어 있다고 했는데, 파파고에서는 remediation of outstanding expenses is missing. remediation이 뭔 말이야 이거? 자, remediation은 어떤 뭐 복원, 복구 뭐 이런 뜻인데, 좀 환경적인, 환경 어떤 그런 뉘앙스에서 쓰이는 그런 단어지, 우리 지금 여기 뭐 회계, 재무에서 어울리는 그런 단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미지급 비용도 무슨 outstanding expenses, 이것도 완전히 뭐 틀린 말이죠. 맞지 않는 개념이지. 자, 일단 뭐 자세한 설명은 조금 이따 다시 드리고, 구글 번역기로 한번 가볼게요. 구글 번역기로 갔을 때 미지급 비용 보정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Accrued expense correction is missing. 뭐 이게 그나마 조금 맞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미지급 비용 보정이 누락되어 있다.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면은 accrued expense, 영어로 accrued expense가 맞아요. accrue 하면은 뭔가 좀 쌓이다 라는 건데, 쌓인 비용, 미지급된 비용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 쌓인 만큼을 결산일에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거를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accrued expense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구글이 제대로 번역을 해놨고, 근데 보정 같은 경우는 우리 회계 용어에서 뭐 구글에서는 여기 뭐 correction이라고 했는데, correction보다는 이거를 adjustment라고 하죠. 회계 용어에서는 adjustment라고 한다. 그래서 제대로 좀 매끄럽게 한다면 뭐 accrued expense adjustment is missing 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보다 좀 간결하면서도 정확한 그런 번역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은 4번 뭐 outstanding expense, 나와 있는 어떤 비용, 결제되지 않은 뭐 그런 비용의 복원이 누락돼 있다. 뭐 파파고 같은 경우는 좀 이상한 번역을 해놓은 거고, 구글 같은 경우도 뭐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좀 더
correction보다는 correction 하면 틀린 거를 뭐 correction 해도 뭐 알아듣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보정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서 adjustment를 많이 쓰니까 accrued expense adjustment is missing 하면은 미지급 비용 보정이 지금 누락돼 있다, 반영을 해라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5번 문장 같은 경우는 비상장 주식 공정가치 평가가 이루어진 건가요? 우리 특히 뭐 연결이라든지 이렇게 해외 재무제표 같은 걸 끌어올 때, 아니면 자회사 재무제표를 이렇게 끌어올 때 비상장 주식을 걔네들이 들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공정가치 평가 여부가 이슈죠. 그래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가 이루어진 건가요? 공정가치 평가를 했냐? 라고 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파파고 같은 경우는 has the fair value of unlisted stocks been assessed? 뭐 이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자, 비상장 주식, unlisted stock, 리스트에 올라가 있지 않은, 시장이라는 그런 리스트에 올라가 있지 않은 그런 주식, 비상장 주식이라는 거죠. unlisted stock에 대한 공정가치가 평가가 됐냐? has been assessed. 뭐 이것도 괜찮은 번역인 것 같아요. 나쁘진 않고. 그리고 같은 내용을 자 이제 구글 번역에 한번 넣어볼게요. Has the fair value of unlisted stocks been evaluated? 이것도 뭐 틀리진 않지만, 자, 파파고는 뭐 나름 괜찮은데 5번 구글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의 공정가치가 평가가 됐냐, 공정가치 자체가 평가가 됐냐? 이게 아니잖아. 비상장 주식이 평가가 됐냐 라는 거를 물어보는 건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알아는 들을 거예요. 왜냐면은 주요 키워드들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아는 듣지만, 우리 시가평가하다, 평가하다, 이 동사가 있죠. mark to market, 시장으로 표시하다, market, mark 표시하다, to market, 시장으로 표시를 하다, 즉 시가평가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좀 흔히 많이 쓰이는 거라 이 동사를 이용한다면 has the unlisted stock been marked to market? Has the unlisted stock been marked to market? 비상장 주식 평가가 됐나요? 아니면 mark to market이 모른다면은 우리 평가를 하다라고 했을 때 valuation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has the valuation of the unlisted stock been made? Has the valuation of the unlisted stock been made? 이런 식으로 비상장 주식이 어떤 시가, valuation,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가 이루어졌나요? 라고도 뒤에 아래 문장처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mark to market, 시가평가하다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위에처럼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해 줄 수 있겠죠. Has the unlisted stock been marked to market?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 하나하나 좀 간략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메모장 같이 보시면서, 자, 메모장을 좀 키워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키웠어. 자, 1번 결산 조정 분기에 최소 1개 이상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파파고나 구글이나 둘 다 좀 그렇고, 결산 조정 분기에 adjusting entry라고 정확히 집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파파고나 구글 둘 다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계정 명세와 결산서가 안 맞는데요? 라고 우리 실무에서 흔히 있으면 안 되지만 종종 벌어지는 상황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파파고가 조금 실제 어떤 의미와 거의 유사하게 잘 번역이 됐는데, 구글에서는 뭐 좀 희한한 번역이 됐다. 계정 명세라는 거는 account schedule, account detail, account breakdown. 결산서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재무제표를 흔히 의미하기 때문에 뭐 FS, financial statements, 또는 줄여서 그냥 한 단어로 financials라고 한다는 거. 3번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재무제표 결산일이 틀린 것 같다 라고 할 때, 여기서는 또 파파고가 좀 약간 희한한 뭐 due in error라고 하는 좀 희한한 번역을 해놨고, 구글 같은 경우에 뭐 나름 키워드는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정확한 settlement date가 아니라 결산일은 reporting date라고 한다는 거. 이런 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상대방과 오해가 있지 않겠죠? 리포팅 데이트는 뭐 파파고 구글 둘 다 잡아내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4번 미지급 비용 보정이 누락되어 있다. 여기서는 또 파파고가 무슨 remediation이라는 또 희한한 단어를, 환경 복원 뭐 약간 뭐 이런 느낌의 그런 단어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보정이라고 하는 거는 adjustment라고 쓴다는 거. 그리고 구글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미지급 비용, accrued expense는 잘 잡았지만 보정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뭐 correction보다는 adjustment가 더 매끄러운 표현이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 비상장 주식 공정가치 평가가 이루어진 거냐 라고 물어봤을 때, 뭐 여기서는 파파고 구글 둘 다 뭐 fair value, unlisted stock, 뭐 assessed 또는 뭐 evaluated 둘 다 뭐 비슷해요. 둘 다 비슷한데, 이렇게 둘 다 뭐 뭘로 해도 의미는 통하겠지만 mark to market, 시가평가하다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조금 더 간결하고 세련되게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has the unlisted stock been marked to market? 이거 비상장 주식 시가평가 됐나요? 아니면 이게 좀 어렵다 싶으면 has the valuation of the unlisted stock been made? 비상장 주식에 대한 valuation, 가치평가가 수행이 됐나요? been made?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두 개 다 뭐를 이용하든지 안에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팝하고나 구글이나 뭐를 이용하시든지 간에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전문 용어나 이런 거를 살리는 데 있어서는 글쎄요, 어떤 문장에서는 팝하고 좀 낫고 어떤 문장에서는 구글이 좀 낫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일괄적으로 뭐가 낫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우리 해외 거래처라든지 이런 데 이메일 쓰실 때 번역기 많이 활용을 하실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특정 개념, 우리 흔히 뭐 실무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이걸 영어로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명사들, 어떤 동사들이 흔히 쓰이는지를 인지를 정확히 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단순 번역기에 의존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엉뚱한 얘기가 거래처에 전달이 돼서 거래처 사람, 뭐 해외 사람들이 갸우뚱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봤을 때도 지금 뭐 5개의 문장 나름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건데, 어떤 명사라든지 뭐 미지급 비용, 뭐 보정, 시가평가, 결산일, 계정 명세, 결산서, 결산 조정 분계, 이런 것도 우리 되게 많이 쓰는 그런 개념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런 번역기가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그런 동사에 있어서도 우리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히 번역기가 잡아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거래처랑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자 한다면은 관련된 어떤 업무 용어, 동사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뭐 정확히 학습을 해놓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업무상 뭐 팝하고라든지 구글 번역기 어쩔 수 없이 활용을 하시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러한 번역기들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업무 관련해서는 정확한 어떤 그런 용어와 동사, 그리고 그것들을 정확히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도 또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을 찾아뵙도록 할게요.